예. 어쨌든 그래도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선관위 사태일 텐데요. 이쯤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매듭을 어떻게든 지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등장했던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재선거 주장 선봉에 서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재선거를 외치며 바로 재선거입니다.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예, 악수 먼저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긴급히 이 대표님 모신 이유가 장도혁 대표 말도 일단 먼저 듣고 오긴 했는데 안 그래도 잠실도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잠실이 뭐 저는 직접 못 가봤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고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뭐 중국 공안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낮이랑 밤에 따라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낮에는 이제 뭐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오기 어렵고 예. 밤에는 이제 그러면 아주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늘상 해오던 주장들 밤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벽이니까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다른 노선과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지는 게 물론 뭐 그게 뭐 아예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 외쳤던 구호와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그 부정선거론자들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재선거라는 구호만 외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니 재선거랑 부정선거가 무슨 차이냐 이러면서 같이 외치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사실 부정선거는 의도가 개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한 6, 7년 동안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해왔던 장 보면 처음에 사전투표가 무슨 뭐 이렇게 조작되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본투표에서 이제 관리 부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월 3일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왔던 주장이랑 지금 발생한 현상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초록은 동색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니까 또 우려를 하는 젊은 세력들이 그걸 또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제가 네. 대표님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장면. 네. 어젠가요 장도혁 대표가 다시 한번 잠실 찾아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쳤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네. 이거 엄청나게 비판하셨는데 장 대표 왜 그런다고 보세요? 맥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저거는 이제 사전선거도 없애자는 얘기고 이런 건데 사전투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뭐 보수 정권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사전투표 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고 나중엔 계엄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저렇게 정당이라는 곳이 가볍게 움직여가지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전투표, 재선거 올인 그 또 하나 장도혁 대표가 제기한 게 뭐냐면 아예 이준석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5억 9천만 분의 1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인천, 유정복, 박찬대 사전투표 득표수가 완전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 근데 이게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분위기도 풍기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판단할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우연이냐 아니면 나쁜 의도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은 이걸로 위해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득보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도둑이 뭘 물건 훔치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범의가 확인되는 것인데 지금 장동훈 대표 주장대로라면은 저기 12군데 뽑아온 거 보면 대부분 전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선거에 있어가지고 민영배 이정현 선거에서 뭘 조작해가지고 민영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광주 전남에서 왜 저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 연수 송도 1동 2동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3,040표 대 뭐 1,340표 뭐 그건가요? 예. 그거는 저는 처음에 둘 중에 하나로 봤어요. 뭐라고요? 뭐냐면은 원래 선관위에서 개표를 한 다음에 예. 그 선거 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종이에다 이렇게 개표표를 가져옵니다. 예. 그럼 선관위 앞에 부스에 가가지고 이거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로 이걸 불러요. 이준석 동탄 구동 몇 표. 그렇게까지 한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걸 입력하는 건데 예.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걸 두 개 입력했냐 그걸 봤는데
또 개혁신당 후보표는 또 달라요. 저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진짜 같은 표가 나왔는 확률 따져보자 했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허준희 박사. 허준희 교수의 예. 아버지 되시는 그 고려대학교 허명애 교수요. 허명희 교수님이 통계학자신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5억 9천만 분의 1도 숫자가 틀린 겁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허명희 교수가 계산하신 거로는 이제 모델에 따라 되게 다른데 허명희 교수 모델에 따르면은 그리고 한 몇 억 번 정도 반복 시행해가지고 검증했더니만 한 1% 정도 되는 확률이 있다. 1%. 예. 그 1%라는 게 그런데 인천에 보면 투표소가 거의 뭐 100 몇십 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사실 납득 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보셨으니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네. 대표나 천하람 의원 정도만 이 장도혁 대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제1야당에서 뭔가 자제하거나 자정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와야 저게 공식 당론이 아니고 뭐 재선거는 전국 재선거 물론이고 뭐 부정선거 의심이라든지 혹은 사전투표지.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여과 없이 대표 입에서 나가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자제시키고 톤다운 온도를 낮추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간 지속되는 이런 뭐 분쟁이나 음모론을 본다면요. 예전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참 국민들이 마음 아팠는데 그 뒤로 한 10년째 계속 진실을 인양하라 얘기가 구호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제가 당선되면은 뭐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케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비슷한 문제로 보면은 예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제가 당선되면은 재협상 해가지고 더 나은 협상하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수편 날리면 안 된다는 얘기네. 지금도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아이템이 몇 년째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게 공허한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당시에도 선관위 갔었죠. 과천 선관위 계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이런 거 선관위가 워낙 그 조직 자체가 이번에 허술하게 운영됐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지적하니까 부정선거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뭐 해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한 의도가 개입돼야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상황은 맞고 예. 그리고 이런 부실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관위를 개혁해야 되느냐에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건데 그게 본질이죠. 여기에 의도가 있는 사람이 뭐가 나가서 나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한 7년 동안 중국이 그랬다면서요. 예. 매번 부정선거론자한테 누가 했습니까? 그럼 중국이 했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건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섣부르게 부정선거의 단계까지 가서 언급하는 거는 저희 개혁신당도 뭐 선관위 개혁 방안을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 항상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가 이번에 보면 관리한 데 있어가지고 휴먼 에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고 예. 이번에 보니까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아. 저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오히려 이번에 가가지고 그 증거 보전 신청했다가 이번에 맞아요. 그게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예. 개혁신당도 이건 해요. 그런데 부정선거 일로 가면 이거 완전 수렁입니다. 참정권 침해 가치 저게 핵심이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요. 예. 어쨌든 그러면 정치권이 시민들의 이 말을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에 편승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악용하면 안 된다는 본질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선관위 사태, 재선거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특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이 좀 궁금해요. 첫째로는 천하람 대표랑 저랑 상의할 때 이게 재선거가 되더라도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결과가 바뀌기도 어렵고 예. 하다 보니까 안 받아줄 거다. 그러면은 기초의원 정도에서는 그 표 차이가 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 들어가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오히려 먼저 들어갔어요. 그게 있는 거고 그럼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거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소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14,000개였습니다. 14,000개.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3,000명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가서 선거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선관위 직원이라고 목걸이 차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냥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 선거 때 긴급 차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개의 투표소를 3,000명이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무조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악의의 존재와 관계없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거 관리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예. 근데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3,000명이 14,000개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이상의 어떤 개혁은 있어야 된다.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재산도 투입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때리기만 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 선거구 하나당 14,000개 하나당 3,000명 그러니까 0.3명, 0.4명이 안 되는 관리로는 이게 부실 선거는 또 반복될 거니까. 오히려 투표소를 그러면은 광역화하자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형화해야 된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4-5개를 묶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빼놓고 그냥 뭐 누구 때리기 경쟁 이런 거 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좋은 결과 안 나올 거니까 저희 개혁신당 항상 대안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들불처럼 이 참정권의 가치가 훼손됐다 얘기를 했고 정치권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긴급히 한번 출연을 부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